날로 범죄가 진흥화되고 있어서 범죄 예방 디자인에 더욱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효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범죄 예방 디자인이라는 거 사실 좀 명칭 자체는 생소하거든요. 범죄 예방과 디자인이란 두 단어 사이가 좀 멀게 느껴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범죄 예방 디자인은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서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시는 사후 조치 위주였던 범죄 대책에서 탈피해서 디자인을 통해 환경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는 예방책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재 대부분 취약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발생률을 낮추고 이로 인해서 연간 20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 이름도 모르고 사는 도시 생활에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범죄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 디자인을 통해서 범죄의 심리를 위축시킨다. 실제로 이 적용된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마포구 염리동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음. 무섭기만 했던 좁은 골목길이 1.7km의 소금길로 탈바꿈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밤에 어두워지면 밖에 다니지를 않고 운동을 하러 멀리 서강대 운동장까지 다니신다는 점에 착안해서 전문 트레이너가 경사지 자연지형을 분석해서요.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 코스를 짜서 소금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자연 감시 기능이 약했던 점을 개선한 것인데요. 소금길을 따라 조성된 1번부터 69번까지의 LED 번호 등은 야간에 지번이 복잡해서 신고할 때 본인의 위치를 잘 설명하지조차 못하는 주민들의 고충에서 차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생겨도 밤에 이제 편의점이나 상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재건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소금길을 따라 주인이 신청한 집을 대상으로 눈에 띄는 노란색 대문이랑 야간 투광 등을 달아서 처마를 밝혀주고요. 소금 지킴이 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총 6가구인데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요즘 같은 시대에 위급할 때 뛰어들어가면 비상구조로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IP 카메라로 상황이 녹화가 되면 소금 나루라고 하는 주민 안전 거점에서 같이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 갈라지고 바래져서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했던 집의 담벼락 등도 전문 디자이너의 코칭과 한 30가구 정도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직접 보수도 하고 도색하는 작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하루를 다 살아도 두려움 없이 밝게 살고 싶다고 하신 지역 주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공진중학교의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범 사업지였는데요. 저소득 소외계층 비율이 높고 교육의 복지 지표가 좀 열악했습니다.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기존의 CCTV에 의존하는 감시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고장난 CCTV가 어디에 있는지 또 CCTV 모니터가 현장에서는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의 역발상을 적용했는데요. 감시를 위한 장치가 아닌 한참 사춘기 아이들이 화면에 담기고 싶어하는 심리를 역이용해서 재능을 뽐내는 무대로서 사각지대를 기획한 것입니다. 우선 사각지대 8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사각지대에 암벽 등반을 위한 운동을 한다든지 샌드백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 등을 조성해서 꿈의 무대, 스트레스 제로존 등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의 컬러 테라피에 동참해 주셔서 사각지대가 더욱 환해졌습니다. 네, 염리동의 소금길과 공진중학교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 좀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만큼의 효과, 어떤 효과가 좀 더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염리동은 범죄 예방 디자인이 적용된 지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신이랑 가족에 대한 범죄 두려움을 각각 9.1%, 13.6% 줄었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동네에 대한 애착심도 범죄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33.8%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핫스팟이라고 하는 곳을 연결해서 운동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는 78.6%, 만족도는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서구 공진중학교 역시 무질서에 대한 인식과 범죄 두려움이 각각 7.4%, 3.7% 하락한 반면에 집합 효율성과 학교에 대한 애착, 이거는 2.3%, 1.4%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호감도는 27.8%로 높아졌습니다. 네, 많은 효과가 있었군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마을도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롭게 네. 확대 적용되는 지역 어떤 곳인지요? 저희가 서울 시내의 10개 지역으로 컨설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산을 하였는데요. 10곳 중에서 현재 홍은일동 서대문구에 있는 홍은일동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마을 만들기를 완료했고요. 범죄예방 시범공원인 양재 시민의 숲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어린이공원인 약수공원, 범바위공원, 송계공원이랑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인 대림동, 도봉동, 휘경동, 정릉동에 대한 범죄예방 디자인 자문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주민 간의 소통이 어려웠던 서대문구 홍은일동 같은 경우는요, 주민이 직접 제안을 해서 서울시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분석하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주민들이 열심히 모여주셨고요. 이런 디자인 솔루션은 이 모임을 통해서 시와 주민들이 구와 또 함께 같이 논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홍은일동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인적이 좀 드물고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쪽이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쪽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해서 인적이 좀 드물고 음침했던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오가게 하는 어떤 그 컨텐츠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픈부엌인 호박골 사랑방으로 이렇게 네이밍이 되었는데요. 호박골이 50년대 이후에 호박을 심기에 좋은 땅이었던 홍은동에 주민들이 호박을 많이 심어서 팔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호박골 사랑방이 주민들이 3, 4, 5 모여서 음식을 서로 해먹고 그리고 소통도 하고 스스로 안전에 대한 기획도 또 도모할 수 있기 위해서 조성한 것인데요. 이미 지금 소모임 공간으로 예약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마을 주 출입구랑 호박골 사랑방을 연결하는 안전 코스를 개발해서요. 또 경사지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 짐이 있으실 경우 쉴 그런 장소를 찾으시는 걸 많이 봤는데요. 여기에 통합적으로 들어간 디자인 시설물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흐르는 곳이라고 해서 정류소라고 불리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비탈진 골목을 오를 때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또 3, 4, 5 모여서 자연스럽게 마을을 관찰할 수도 있고 어떤 자연 감시의 기능도 있겠죠. 그리고 위급할 때 비상부조를 눌러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지표들입니다.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안한 주민 모임 관계자가 이 정류장을 지표 삼아서 모이시고 또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 되게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이 흐르는 곳 좋네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마다 좀 다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각각 적용되는 부분들이 또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대한 맥락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솔루션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출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디자인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미 그 환경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염리동 같은 경우도 현장 분석을 통해 그 자연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동길, 그러니까 소금길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솔루션이 나온 것처럼 좀 다른 예를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서초구에 있는 양재 시민의 숲 같은 경우는 일반 공원들과는 어떤 울창한 숲의 특성이 있는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밤에는 또 너무 어두워서 야간에 공원 전체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점에 착안을 해서 어떤 컨셉을 잠들지 않는 지식의 숲 을 모토로 해서 조용하고 한적한 장점은 살리면서도 야간에는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안전 등대라는 시스템, 지식 카페, 지식 서재, 그리고 산책로 조성,
그리고 기본 이제 세티드의 기본 항목들은 개선을 같이 했고요. 이렇게 이제 현장에 맞는 솔루션을 도출하게 되었는데요. 시민의 숲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CCTV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직원 퇴근 후에는 좀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고립된 지역의 특성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린 안전 등대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CCTV와 비상벨, 비상등, 사이렌, 그리고 출입구의 안내 표시 등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상시에 비상벨을 눌렀을 때는 소리나 조명을 통해서 내부의 위험을 알리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위험을 인지한 구의 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지구대와 연결을 해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비상벨 가까이에 출입구 위치를 표시해서 안내함으로써 급한 상황에서도 헤매지 않고 출구를 즉각적인 인지로서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떤 공간이나 음료 자판기 등을 제공을 하고 조도를 같이 강화해서 야간에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 숲만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 카페, 조명 등, 비상벨 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책을 이제 어떤 그룹 스터디를 한다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서재 등을 조성해서 인근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시민의 숲을 방문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 구체적으로 해주시니까 이 범죄 예방 디자인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프로젝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기획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범죄 예방 디자인 1호인 마포구 염리동과 그다음에 저희가 기획 설계와 컨설팅을 통해서 다른 실국들과 어떤 협조하에 이제 사업이 이루어진 호은일동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재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악구의 행운동, 용산구 용산 이가동, 중랑구 면목동 이렇게 3개소 같은 경우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범죄 예방 디자인의 기준 원칙 그리고 그 사례들의 어떤 그 원리 등을 담은 매뉴얼을 올 연말까지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범죄 예방 디자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디자인 정책과 강효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